그리고 전통 마을의 살아있는 풍경 시스템의 생명력을 복원하는 것, 이를 통해서 도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야오 교수님은 홍콩 대학교 그 HSBC 지역 지방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산 보존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접속하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태센터 유네스코 방문사무소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웨비나를 공동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초청해서 저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 줄리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텐데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홍콩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HSBC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농촌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농촌 마을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현지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홍콩 대학교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원 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지난 40년 동안에 이런 협업 작업을 해왔습니다. 제 그 실제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콩에 농촌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홍콩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대도시다, 아주 활발한 도시다,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 고층 건물들이 많은 그런 도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도심 지역은 홍콩의 30%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사실상 농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농촌 지역은 원래 한 수백 개에 달하는 전통 마을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급자족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계시고 이런 자급자족성은 계속해서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저희 홍콩에서 저도 사실 그러한 전통이 아주 잘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자급자족이 특히나 식량 생산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라이치원을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 마을 중에 한 곳이고요. 동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마을이고요. 하카 공동체가 처음에 창립한 마을입니다. 18세기 처음 이 지역에 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이제 농촌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마을이고요. 살아있는 사회 생태적인 원형이 있고 아주 활발한 문화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 무형 문화자산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고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한 것입니다. 이 전통 마을에 있는 건축물, 자연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면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전통 관습과 의례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손에 거쳐서 전승이 돼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을이 이 풍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 그 풍수지리 형태로 이 숲이 있습니다. 이 숲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꿉니다. 여기에 물을 길러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나무 땔감도 가져오고요. 이런 어떤 소 생태계를 계속해서 주민분들께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밭을 가꾸기도 하고 물을 길러오는 주변 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원도 있습니다. 사원에 이제 주민분들이 가서 본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이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 온 지혜와 관습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지혜와 관습을 통해서 주변의 천연 자원들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유지를 해왔고 결국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어떤 생활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생태 다양성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축적된 지혜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마을이 럭다운 상태에 있을 때, 폐쇄 상태에 있을 때 당장 식료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량 생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의 그 생활성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회를 우리도 모색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1970년대부터 이 홍콩 경제가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이제 대도시로 이탈이 많이 있음으로써 이 농촌 지역이 많이 파괴가 되고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대도시로 가면서 이 농촌 지역이 많이 허물어져 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구조물도 붕괴가 된다거나 그리고 전통 이런 가옥들도 많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9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에 그 농촌 지역들이 사실 그 밭과 농경지가 거의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이 전통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도시로 가신 분들이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고향 마을로 귀농을 해서 과거의 나의 기억 속에 아주 활발한 전통 마을을 되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콩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함께 그분들과 노력해서 이 농촌 마을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라고 함께 협업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을 좀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어떤 농촌 마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떤 전통 농촌 기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수 교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모습을 지금 보셨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농경지가 굉장히 많이 활력을 띠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 밭을 경작하고 여기에서 식량을 재배해서 나중에는 도시에 판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도 저희가 많이 키워 올렸습니다. 사실 이게 팬데믹 사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많이 폐쇄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됐을 때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식당의 가게가 꺼려졌을 때 어떤 안전한 현지 로컬한 식량 먹거리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런 로컬한 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희 이런 마을에서 재배된 식량을 팔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계속된 식량 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이제 도시에 있는 거주민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팬데믹 사태 동안에 이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악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팬데믹 있든 없든 굉장히 자급자족해서 식량을 스스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 지역은 하카의 그 원주민 분들의 지식 제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과 자연 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에 축적된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70년대부터 들어서 이탈이 있었고 해서 많은 붕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촌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풍수지리 원칙 그리고 궁예에 대해서 어떤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전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통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과 이 자연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예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연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강력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급자족성이 있었다. 하지만 40년 동안에 70년대를 기점으로부터 40년 동안에 이런 농촌 지역이 많이 폐허가 됐다. 농경지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생명력을 다시 복원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농경 재배 기법을 최대한 현대화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것을 그리고 또 농촌을 도시와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산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더욱더 보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을 더욱더 복원을 해서 사실상 전통 마을의 지식 그리고 전통 마을의 전통이지만 이 농촌의 전통을 더 도시로 확산을 시켜서 도시로까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대 그 도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혹은 이제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와서 농촌 마을에서 자연을 탐색을 하고 탐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소비나 과생산에서부터 벗어나서 적절한 소비와 적절한 생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살아있는 유산, 이 살아있는 농촌 마을의 풍경을 되살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옛 선조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사업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인데요. 농촌 마을들에 계신 거주민들, 주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다른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 분들도 저희 농촌 마을에 초청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를 입은 곳에 우리가 함께 보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각 그 농촌 마을에서 사실 이거는 나이센유 10년에 한 번 있을 전통 축제인데요. 이런 전통 축제의 맥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2019년 이점으로 보시면은 이 농경지가 다시 활력을 띠게 됐다는 것을 위성 사진 통으로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마을에서 생산하는 식료품 같은 것을 저희가 농촌 마을에서 당연히 소비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뭐 보시다시피 여러 약재나 한약이나 뭐 버섯 생산물을 도시에 팔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시 농촌 경제에 돌아와서 많은 투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유산, 유형 유산을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환경, 또 사회, 문화, 그리고 자연,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준 이런 결과물까지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유하는 내용들이 농촌 지역 또 농촌 마을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도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는지 특히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도 좀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기는 지금 여러 공동체 또 도시에서 귀농민들도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이 사진에 계신데요. 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살아있는 풍경을 어떻게 되살렸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줄리엣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중복해서 말한 것도 있는데요. 무형문화유산이 팬데믹에서 어떤 역할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